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동시에 일기 잘 써서 영웅된 이순신 장군, 영웅은 정의로울 때 빛난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Hi everyone, overseas, 이치 아들 간추리, watching my YouTube, very well, thank you. 여러분,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누가, 왜,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그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이제 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죠. 예를 들어서, 권력 쥔 사람들이 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또는 권력 쥔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련성이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법관이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법관 자격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법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성문법에 이제 법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재판관이 필요하지 않죠. 조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죠. 그 법문을 읽으면 되죠. 그 법 조항이 어떤 건가.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죠. 일일이 그 법 조항을 다 예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때 그 어떤 사건과 딱 맞는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채택한 것이 소위 법관 제도인데, 이 검찰이나 법관은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법을 전문으로 공부해가지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올바르게 적용하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법관 시험을 보든 어쩌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소위 시험 문제로 풀어서 그걸 합격한 사람이 이제 법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전부일 수도 없잖아요. 법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 삶을 초월한 어떤 신격인 존재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오류를 범한다고 그러면, 누구든 법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상당히,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제 어떤 거냐면, 억울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억울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억울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 법이 너무 가볍게 처벌된 것 같아. 더 높이 처벌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처벌을 더 낮춰야 될 사람이야. 저는 너무 억울하게 처벌된 것 같아. 이런 여러 사람의 이제 생각이 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국회의원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과연 국회의원은 정말 전지전능한 사람들이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능한 사람들도 아닐 수 있고, 그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잡탕들이 많이 껴있는 게 이제 소위 국회의원들인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법을 가지고 이제 법관들이 그걸 이제 집행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의 사관과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어떤 사고관 관념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법도 이제 그때그때 달라져야 되는데 그 법이 사실은 달라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법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조국 가족에 대한 그 처벌하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억울하다,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그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 아주 잘 됐다, 그 고소하다, 뭐 이렇게 그 양분되는데 과연 이런 그 법치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어떤 양식이나 우리가 사는 그 어떤 방식이 모든 방식이 법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밥을 먹는데 아침 7시에 먹는 법을 정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뭐 밥이 늦어가지고 8시에 먹을 수도 있고 뭐 일찍 먹을 수도 있고 뭐 사정에 따라서 다르듯이 이 법도 그런 그 융통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융통성이 주어지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뭐 범죄자가 불가피한 그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용서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 머리가 아둔해서 이 법이 만능은 아니다. 그 법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이 상당히 그 불합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젊었을 때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을 했는데요. 이것을 기업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이게 뭐 법이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주 그냥 도둑놈 천지인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 회계 처리를, 이제 세무 회계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 세무 회계사.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데 그 돈이 아깝더라고. 그래서 나는 도둑질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내가 직접 장부를 다 했어요. 장부를 다 했는데 그 장부가 뭐 특별히 어떻게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아주 뭐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꼼꼼하게 장부를 다 했어.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세무검사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세무검사를 받는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 있어요. 그 사업가들끼리 통하는 어떤 관행이 있어. 그런 똑같은 관행으로 처리했는데 세무검사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뭐 처리한 것은 어떤 다른 문제를 찾아내더라고. 그게 무슨 문제를 찾아내냐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료장사로 판정이 됐어. 다시 여기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탈세를 한 사람이 이제 발견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한 사람을 모조리 다 세무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하고 거래한 사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와서 이제 세무조사를 했는데 나한테는 이제 장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나타났어요. 문제가 없는 게 나타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세무조사할 때 딱 가져가서 지금 20년 아니에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조사 내용이 이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그 사람의 거래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조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 2년, 3년 전 거를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업을 하려면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법이 지키게 돼 있질 않아요. 그 법 자체가 잘못돼 있어. 그래서 그 잘못돼 있는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전 거를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나보고 자연스레 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결국은 나한테 이제, 너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자인서 쓰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썼어요. 안 썼더니 이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한 2, 3일 동안 뒤지다가 이제 서류를 다 압수해가지고 가고 나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이제 그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한 5시나 6시쯤 되면 세무서로 빨리 들어오시오. 그래서 들어가면 내가 거기다 앉혀놓고 쥐들끼리 막 할 일 다 해. 그래가지고 한 10시, 밤 10시고 얼마까지 이러다가 이제 아주 내가 피곤해 지칠 때 되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당신 그때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거 사실대로 자인서 써. 아니,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자인서를 계속 안 썼더니 내가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 아주 그로기 상태가 되더라고. 그렇게 막 계속 지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제 그 저녁 한 4시쯤 되면 잘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그러가지고 이제 버티니까 걔들이 막 1시, 2시까지 조사하는데 난 뭐 체력이 되더라고. 그렇게 버틸 수가 있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세무조사 받다가 자살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견디지 못하고 막 계속 그렇게 억울하게 하니까. 이제 끝까지 내가 버텼어.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인간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일선 세무서에서 무슨 관련된 게 아니고, 국세청 그 특수조사반에서 관련돼서 당신이 이제 그 자료장사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걸렸는데 이게 우리가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면 최소한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무슨 뭐 건을 잡아내야 돼. 그걸 못 잡아내면 우리가 그 불이익을 받아.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당신한테 지금 뭐 건을 잡아낼 게 없는데 이대로는 우리가 그냥 끝낼 수가 없어요. 몇 달에 갈지도 모르고 당신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그 1,000만 원 정도를 뭘 내놓으셔. 이제 나보고 내놓으라는 거야. 뭐 당신이 숨기는 걸 내놓으라는 거야. 난 그런 거 없다고. 못 내놓는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 사정을 하더라고. 근데 세무사가 그 당시 그 담당 세무서가 그 청양리 세무서였는데 그 세무 공무원이 내가 보기엔 상당히 아주 정직한 사람 같아. 엘리트 같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세무공무원 하지만 이 제도가 이게 엉터리인 걸 다 안다. 아는데 나도 사실 뭐 이렇게 부정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집도 사고 뭐 잘 살 수 있다는 내용도 다 아는데 나 지금 전세 산단 말이야. 전세 사는데 얼마짜리 그때 전세 산다고 그러면서 당신보다 내가 훨씬 못 살아.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가 봐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당신이 양식껏 얼마라도 만들자. 몇백만 원이라도 만들자. 그게 난 몇백만 원도 안 된다고 이제 박버기다가 나중에 처음에 500만 원 얘기다가 한 300만 원 얘기다 나중에 한 200만 원짜리를 만들었어,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고 그 사람하고 이제 세무감사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보고 참 지독한 놈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문제가 이제 복잡한데 그 문제는 아주 쉽게 또 풀리더라고. 그래서 왜 풀렸냐 했더니, 그거 뭐 골치 아프게 그렇게 세무사무실에다 주고, 세무사무실에다 한 500만 원이고 얼마 집어주고, 걔들 보고 해결을 하면 지들이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렇게 또 따라다니면 한 달 동안 지독한 고생을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세무사무실에다가 자료를 맡기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구나.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는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할수없이 나중에 이제 그 세무 사무실에다 이제 맡기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우리나라 이거 잘못된 법을 나보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설명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 그 법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조국 가족이 뭐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 그러는데 조국 가족이 억울한 건지 판사 말이 맞는지 판사가 잘못한 건지 나도 몰라요. 그 진실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조국 가족 중에서 무슨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그 딸이 무슨 어디
아르바이트 하는데 무슨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들어온 정보는 표창장 위조한 건 아니다. 그건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발행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난 상당히 동의해요. 왜 동의하냐면 저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 조직원 중에 괜찮은 사람들 이제 표창장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여러 번건 내가 그 상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관청하고 상대했는데 담당 직원이 다 해요. 여직원이 그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도장 찍어와야 된다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뭐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뭐 군이면 군수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행정과에 가서 찍어오면 돼요. 그리고 금방 갔다 오더라고. 근데 그 행정과에서 지가 찍어오는지 뭐 행정과장한테 무슨 장부에도 기재하고 뭐 찍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행정과에서 찍어오는 거 보니까 지가 도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행정과에 가서 찍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 쉽게 통과하는 걸 이게 봤는데 사실은 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지위나 사회 활동으로 봐서 그런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러면 그 사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처벌 받아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만에 하나 그런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안 되는 내용이고 또 이것을 그 폭넓게 보면 그 남자들이요 세상을 바꾸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누라가 여보 우리 딸 뭐 어디 하는데 그거 하나 합시다 어쩌고 그러면 안 돼요 어쩌고 하다가도 그냥 응으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슬쩍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일반 사회에서 아마 여러분도 가슴에다 손 넣고 생각해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야. 자기 집에 대해서는 딱 관대해.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털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큰 죄값도 아닌데 본래 그것을 윤석열이가 검사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표창장 문제가 아니잖아. 그 무슨 그 고위 공무원이 그 기업 정보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거금을 투자해서 그 돈을 이제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렸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그거는 이제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 엉뚱한 건을 엮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물고 들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왜 그러냐면 국민을 깔보기 때문에 그래. 그 국민이 똑똑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과연 저 시험 봐서 합격된 판사나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권한을 전부 다 위임할 수 있나?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위 그 외국에는 그 시민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준에서 할 것이냐? 그 배심원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판사도 고등고시를 뭐 합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사를 시키고 검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선거를 해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뽑아서 조금 이렇게 합의 재판부, 단독 재판부, 아주 잔잔한 잔범들은 말고 합의 재판부에서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재판하는 데는 반드시 민선 그 판사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고, 이 제도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했는데, 우리가 국민이 똑똑해지면 돼, 또. 근데 국민이 지금 똑똑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정의사회 구현, 적폐청산 지도자회라는 저 나름대로 조그만 조직을 박근혜 정권 때 시작을 했어요. 2014년도인가 아마 15년도인가 그때 개설할 거예요. 그 밴드가 지금도 있는데 그 밴드를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거기서 난 회원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확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뭐 억울하다고 똑똑한 척은 전부 다 해도 회원이 없어. 회원이 없고 각자 개인 플레이야. 전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밴드나 카톡에 들어가 봐도 제 주장만 하지 연대를 잘 안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힘을 못 써. 아무리 지가 잘나도 소용없어. 연대를 해가지고 거기
숫자가 많아야 돼요. 숫자가 많아서 우리 한 단체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시스템화를 해야 민권이 이게 신장되지. 여러분이 아무리 뭐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별 짓을 다 하고 공부 잘하고 그랬어도 여러분 혼자는 절대 안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아주 사실로 증명된 게 지난 그 박근혜 정권 때 촛불 집회로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제 정권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혼자 광화문에서 떠들었으면 그거 바꿔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조직을 하려고 2년 전부터 통일 코리아 지도자회라는 걸 통일부에다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계속 안 받아줘요. 별놈의 트집을 다 잡아서 계속 빠꾸시키고 안 받아주다가 2년 만에 이제 드디어 지난 9월 달에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일부에서 나한테 주지를 않고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10월 10일 날인가 내가 허가증을 받아봤거든요.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원 모집을 하러 이제 전국을 내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코로나하고 관련돼가지고 지금 돌아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허습시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고 무슨 책도 쓰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유튜브에 오는 분들한테 저의 회원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해봤는데 그런 거 할 생각은 다 없어요. 그냥 자기 글 쓰고 자기 PR만 하는 자기 PR 시대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통일 코리아 지도자회라고 하는 것을 통일이라는 얘기를 앞에다 붙인 이유가 통일은 가장 우리가 시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이 안 된다면, 통일을 못 이룬다면 우리는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 우리 세대는 어떻게 그런 데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후손한테 열심히 공부시키고 돈 한 푼이라도 벌어서 후손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걔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후세를 보장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헛고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제가 이제 끈질기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박정희라는 역적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놔가지고 반통일 세력으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통일운동하는 사람은 곧 간첩이니 뭐니 이렇게 몰아가지고 처벌한 예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 자체를 여러분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물론 확신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반통일 세력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미국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만 믿으면 되는지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입니까? 1882년 조미 수교통상이라고 하는 걸 체결했어요. 조선하고 미국하고 이제 수교해서 우리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서로가 상호 존중하고 국제관계를 이제 돈독히 갖는 소위 맹방이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조미 수교 통상조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체결하고 나서 1905년 7월 29일인가요? 1905년 7월 29일 날 소위 미국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조약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가스라 테프트의 밀약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읽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좀 뭘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이건 아주 완전히 조선을 일본한테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밀약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국이 앞으로 미국, 영국이 이 세계의 어떤 관계를 잘 질서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친구를 지내는 그런 데 대해서 일본이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사가 확실히 없다. 그걸 없다 하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반대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러시아 편도 들었다, 일본 편도 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전의 상태로 조선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조선도 앞으로 확실히 세계 분쟁을 안 일으키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일본이 노력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동의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 미국에 유학 간 어떤 학생이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영문 그 조약 내용이거든. 근데 조약도 아니고 이제 뭐냐면 메모랜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메모한 그런 미리학 정도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회담만 말하자면 회의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여기서 미국이 일본 보고 조선을 침략해도 좋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 가스라 테프트 조약 가지고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동의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 내용이 보면 그 침략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침략하는 내용은 없지만 일본이 동북아 질서를 제패하기 위해서 조선을 옛날 상태로 놔둘 수 없고 조선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동의했다는 게 바로 그 침략하라는 내용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순신이나 박정희 그 내용을 읽고서 거기서 뭐 영웅이라고 그러면 영웅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고 그 나머지 사리 분석을 못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글을 읽으면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를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못 하는지 안 하는지 난 그건 몰라. 왜냐면 나는 상당히 무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똑같은 내용을 나오고 똑같은 내용을 읽고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주장을 하는데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 맞다고 그러냐면 바로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뭐 수차에 걸쳐서 미국의 당시 시어드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한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오는 밀사도 보내고 밀서도 보내고 수턱에 보내는데 왜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는 당시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 체결할 당시에 일본의 대사가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친한파야.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비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조선에 전해질 거다. 그럼 시끄러우니까 비밀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비밀로 하고 이제 소위 어그리멘트 메모랜덤이라는 게 이제 우리 메모에서 동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밀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조미 수교 통상을 1882년에 했는데 1900원이니까 92년 약 14년인가요? 그 만에 완전히 백지화 시켜버린 거죠. 백지화 시키고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이제 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침략받는 것을 묵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를 배신한 거죠. 배신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배신했기 때문에 침략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힘이 없어서 침략당하긴 했지만 미국을 우리는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믿지 않았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믿지 않았으면 침략당하지 않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국민을 설득시켜야죠. 설득시켜가지고 왕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일본에 어떤 저항을 했어야죠. 일본이 오니까 그냥 거기 좋다고 따라가는 친일파가 많았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침략당한 결정적인 어떤 허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국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통일 코리아 지도자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국가관을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하려고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도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책도 쓰고 이래가지고 저희 주장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깔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새끼 뭐 쓸데없는 소리예요. 저게 뭔 소리야 저거 뭐 무슨 소리죠. 뭐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 안 되고 그렇게 넘어가서 아무 탈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